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계속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에 들어갑니다. 계속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영상과 책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나가시면서 꾸준히 여러분들의 트랜서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물론 일이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일을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곧 삶이고 그 삶이 곧 자신의 비전이고 목표고 꿈이었기 때문에 일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펜듈럼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 기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일로 하게 되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일로 하게 되면 펜듈럼이 됩니다. 일로 하게 되면 중요성이 들어가고요. 일로 하게 되면 내부 의도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트랜서핑의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고 즐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즐기면서 설렁설렁 재밌게 되는 만큼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느린 것 같아도요. 오히려 탄탄하게 지속할 수 있고 쌓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벌써 심상화, 이 슬라이드에 대한 제2장이 점점 막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심상화, 오늘은요, 목표의 심상화인데요. 목표의 심상화 뒤에는 과정의 심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상화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에 목표의 심상화, 과정의 심상화. 오늘은 목표의 심상화에 왔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새기면 좋을 게, 심상화의 종류가 사실 많이 있어요. 기존의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또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상상하라, 현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트랜서핑의 심상화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점을 아시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트랜서핑의 심상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꿈이 아니다. 꿈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잠잘 때 꾸는 꿈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 아시죠?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꿈꾸는 것들, 이런 것은 심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이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욕망에 가깝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잉여 포텐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형력이 깨짐으로써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크게 좌절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에는 중요성이 들어있고, 중요성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은 펜듈럼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욕망을 키움으로 인해서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먹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는 참 좋은 것이고, 또 이 구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꿈을 꾸는 데서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만 키우게 되고요. 꿈만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대한 만큼이나 반대급부의 현실을 보게 되면 더 큰 실망과 좌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펜듈럼은 이 좌절한 사람들의 에너지를 또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좌절을 하게 하고 다시 희망을 주고,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게 펜듈럼이 하는 일이에요. 이 펜듈럼이 여러 가지 조직을 등에 업고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조직을 등에 업고 움직일까요? 여기에 스타를 만들어 놓은 강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펜듈럼이 선택한 스타, 그 스타 강사를 통해서 이러한 희망을 불어넣잖아요. 거기에 계신 몇몇 분들은 또다시 그 스타가 선택을 해서 새끼 스타로 등극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 대부분들은 이 시스템에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겁을 주기도 하고,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무장을 하고 이제 변해야 된다, 세상은 이제 바뀌었다 이러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전과 이후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은 뭐 거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그 시스템 하에서 펜듈럼이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펜듈럼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어요. 펜듈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정교화되죠. 정교화된다는 것은 펜듈럼이 좋아하는 우리 마네킹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미에 당기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로, 각자 개인의 현실로 무겁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파고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주죠. 이 사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더욱더 증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수확할 뿐 아니라 펜듈럼은 두려움과 불안을 잠식시켜주는 메시지를 또 줍니다. 이제 희망을 주시죠. 그래서 이 동아줄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난국에서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또 동아줄을 뿌려줍니다. 그럼 이걸 붙잡죠.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건 별로 없어요. 이 구조가 달라지진 않아요. 메시지가 달라졌고 그리고 수단이 달라지는 것,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되는 상태 그리고 사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는 면밀하게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이것을 펜듈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펜듈럼이 점점 정교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분별력을 사용해서 펜듈럼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더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이합집산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포섭할 수 있는 펜듈럼의 체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메시지에 국한돼서 여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깨어나서 우리는 트랜스퍼로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이 흐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독자적인 에너지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랑새를 여러분들이 쫓게 만드는 것이죠. 항상 쫓아가면 저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은 파랑새를 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현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트랜서핑의 심상화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바딤젤란데는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100% 이루어진다라고까지 장담을 하는 내용이 이 책의 글에 나와 있는데요. 뭐 100%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랜서핑의 심상화가 아닌 것은 뭐냐면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필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심상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고 있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은 필름, 영화 필름처럼 필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필름을 사용하고 그 필름을 계속 시청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냐면 트랜서핑의 심상화에서는 이것이 나쁘진 않다. 꿈을 막연하게 꾸는 것보다 훨씬 좋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허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허점이 있습니까? 했을 때 네가 상상한 거 다 좋은데 그게 너랑 무관하게 벌어져. 네가 상상했던 것들을 너는 너의 현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현실에서 보게 될지도 몰라. 너는 열심히 상상을 하고 열심히 그것을 슬라이드화 했지만 네가 받아내질 못했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외부에서 실현됐어. 너의 것이 되질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 상영의 방식의 한계를 지적을 하는 건데요.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그럼 뭐가 다르냐? 이런 필름 상영하는 것과 그것은 이런 필름을 상영할 뿐 아니라 플러스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의 강조점이죠. 단지 그것을 상상하고 바라보고 머릿속에 필름을 돌리는데 멈추지 말고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현실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라.
그래서 참여는 다른 말로 행동화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포함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트랜서핑의 심상화의 차별점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극장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보죠. 그것이 필름 상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트랜서핑이 말하는 참여 방식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 이 VR 기기 있죠. 가상현실. 가상이지만 현실처럼 느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느낌이 들어갑니다. 감각, 감정.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내가 그 현실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상영을 하라는 거죠. 또 증강현실이라고 그러죠. 증강현실, 이런 가상현실 플러스 현실, 중첩된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심상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의사항이 있다. 이 트랜서핑의 심상화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점검하느냐? 이것이 정말 내 목표인가?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타인의 목표인가? 타인의 목표는 이거는 나한테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당위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요?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나의 목표는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요. 근데 타인의 목표는요, 가슴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머리에서 주입한 거거든요.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 열심히 공부하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하는 게 더 좋은 게 공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 네. 억지로 했는데 탈이 안 났다면 그건 다른 데서 망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뭐든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만 살래요. 그 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같은 단계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 반대편으로 오해를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저쪽으로 오해하시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심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목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목표이냐? 내가 정말 원하는 거냐? 근데 여기서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함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심리학적으로도요, 우리는 사람을 잘 믿질 못해요. 자신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대 다니시는 분들이 심리학 교양 수업 듣고 되게 답답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표피를 벗기고 파고들고 또 현미경을 들이대고 주시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의 층이라는 게 엄청나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이 아닌 감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들이 있고 또 왜곡된 것들이 있고 가짜 감정도 있고 가짜 눈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에 여러분 자신이 속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눈물을 잘 안 믿어요. 웃음도 잘 안 믿어요. 화를 내도 그 화에 종류가 있거든요. 결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감정들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워낙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꼬여 있는 자신도 스스로가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속여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들여다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계속 다른 걸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참 나를 찾겠다고 길을 떠나는데 그 참 나를 찾는 게 또 다른 화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참 나를 찾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있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함정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길에 함정들이. 이 함정들을 누가 갖고 있나요? 사기꾼들이 있다 이거 이야기 여기에 사기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가는 길에
계속 걸려들어서 함정에 빠져서 또 속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나올 수 있을 건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 자꾸 꼬여들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간관계에서 한번 크게 뒤통수도 맞고 꼬이고 잃는 게 생기죠. 근데 그걸 빨리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세상은 펜듈럼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내 마음이 뭔가, 진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찾아나가느냐,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껍데기를.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덮는 방식이 되면 안 되고요. 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벗겨낸다는 건 뭘까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솔직함. 솔직함의 밑바닥으로 가면요, 거기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솔직함의 밑바닥까지 가면 거기서 용기가 올라와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두렵고요. 일단은 막연한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탁 있어요. 걸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과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혼란, 분노, 더 들어가면요, 무기력감도 느껴요.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경험하고 통과해요. 그리고 맨 밑바닥까지 가면요, 다시 나를 만나요. 내가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나를 유령처럼, 유령이에요, 유령, 헛개비, 유령처럼 나를 무섭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데, 계속 솔직함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나예요. 이런 내가 나지 뭐 라고 알게 되면 여기서 뭐가 올라오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이렇게 싹이 피는 게 이게 용기거든요. 이 용기가 밖에서 껍데기로 갖고 있는 용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바깥의 용기는요, 이거는 헛군기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헛군기. 이건 금방 사라져요. 전쟁 나면. 근데 진짜 군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군대 용어로 말하면. 진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이거는. 이것을 키워주면 이게 자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만의 고유의 빛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씨앗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뭘 해도 성취하는 거예요. 뭘 해도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것의 방식으로 간다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 함정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함정에 빠지느냐?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내 안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람 말을 더 듣기로 결정을 해요. 내 안에서는 뭔가 찜찜한데 이렇게 해준다니까 또 들어가, 또 빠져요. 내 안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괜찮다고 그래.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붙들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빠지면 나오면 괜찮아요. 나오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거나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머무는 경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나 자신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목표조차도 이것이 진짜 내 목표인가 아닌가,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하지만 뭐 당장 찾을 수는 없고 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타인의 목표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타인의 목표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펜듈럼 영향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목표에 맞춰서 해주는 것과 타인의 목표가 마치 나의 목표인 양 착각하고 목숨 바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의사항은 지속성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해라. 이유가 뭐죠? 외부 의도는 천천히 작동을 한다. 이 현실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흘러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게 불활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꾸준히 지속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랑 중첩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네요. 이게 타인의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인가. 내 목표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난다. 그건 통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내 안에서 마음이 느낌이 있어요. 일치되는 느낌은 그래 이거다 하는 느낌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깊은 곳에서 확인이 되는 느낌은. 근데 얕은 느낌, 뭔가 긴가민가 하는 것은 대부분 내 생각에서 올라온 건데, 이거를 이제 설득시키는 거죠. 내 마음을.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명백하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잘 모르겠다 할 때 혼란스러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목표의 심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짧게 책의 내용을 읽고서 가겠습니다.